최강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2022 대입 수시 분석. 네.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추천 인원이 없는 이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뭐 오늘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추천 인원이 제한에 걸려 있는 학교들을 한번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천 인원이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눈치 싸움도 되게 치열했었고, 학교에서도 조금 내부 그렇죠. 경쟁이 있었고. 내부 경쟁에서 진짜 어느 정도 등급대를 지원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게 첫 해다 보니까 되게 혼란에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여드리는 전형은 일단은 이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원은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몇몇 학교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상의 커트라인을 정한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는 건대나 뭐 이런 학교를 쓸 때 기존의 건대가 요 정도 컷에 되게 지원을 해 합격을 했어. 그러니까 니네도 이 정도 컷에 건대를 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등급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건대 쓸 건데요? 안 쓰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왜냐면 이게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공식 명칭이 학교장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학교장의 그 직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나 함부로 다 남발해서 쓰기가 되게 애매한 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6장의 수시 카드 중에 대다수 친구들이 한 장을 쓰고 싶다 하지만 본인들이 상향으로 쓰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내가 뭐 3등급이면 2등급대가 쓰는 학교를 쓰는 거지 1등급이 쓰는 학교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저 인원이 있는 학교들보다는 확실히 경쟁률이 좀 매우 높다. 야, 우선은 건대 이걸 올해 아주 그냥 논았네요.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건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건대가 작년에 경쟁이 제일 높았고 건대는 솔직히 수시 전형 전체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낸 학교예요. 아마 뭐 진짜 좋은 건물 하나 지을 정도로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건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왜 건대가 소위 얘기하는 그렇게 수시에서 대박이 났느냐? 요즘에 학생들 선호도가 좀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건대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특히 요 2등급 초반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건대는 거의 무조건 씁니다. 아, 2초. 2초면은 일단 건대는 거의 무조건 픽스. 근데 이게 뭐 붙는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건대를 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학교들이 종합전형을 하더라도 되게 1등급대가 붙는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의 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소위 얘기는 저희가 있는 건동홍숙이라고는 딱 요 15, 그러니까 11위부터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은 네. 학생들의 심리적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뚫을 수 있다. 약간 여지가 있지 않냐. 얘네가 솔직히 뭐 중앙대는 아니지 않냐. 요런 느낌으로 건대를 지원하고 솔직히 건대가 서울에서도 이 강변 있는 데가 되게 중심지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건대가 솔직히 놀기 좋잖아요. 아, 놀고 먹기 되게 좋은 그렇죠. 데예요. 그리고 되게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봤을 때 먼 거지 서울 애들한테는 강남역 그다음에 저 흔히 얘기하는 홍대 그렇죠. 요 라인, 그 신촌 라인 그거 아니면은 송파 쪽에서는 저 강변역 라인 쪽이 원래 핫한 동네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대가 어떤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학교의 네임밸류, 그리고 재단이 겁나 빵빵한 학교 중 하나가 건대죠. 재단은 엄청 좋고 학교 안에 호수가 엄청 큽니다. 학교 진짜 커요. 서울 안에 그 정도로 큰 사이즈의 학교를 갖고 있는 학교 몇 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건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학교인 거예요. 거기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가 30%를 반영을 해요. 미끼. 그렇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거 다 미끼입니다. 이 그렇죠. 미끼에 현혹되는 왜? 이것 때문에 자사고, 특모 이런 애들이 한 2등급 후반 이런 애들이 그냥 쓴단 말이에요. 이걸로 내가 역전할 수 있다. 이 서류 30% 때문에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2등급 후반 이런 애들이 나는 빵빵한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 어차피 종합 전형으로 어차피 건대 써. 그럼 나 교과 전형으로도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340명 모집인데 9,051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요. 9,051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26.62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는 교과 전형으로는 전국 탑이에요. 이해가. 자, 그 다음이 이제 한국 외대. 네. 건대보다는 원래는 선호도상으로 위에 있는 학교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과 100인데, 근데 외대는 좀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수능 최저가 되게 높아요. 2개인데, 합 4예요. 2개인데 합 4. 대다수 우리가 본 게 2개 합 5, 6, 그쵸. 7을 봤잖아요. 네. 가장 높아요. 2개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1, 3, 아니면 2, 2를 맞춰야 된다는 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최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8명 모집에 2,900명 정도가 지원을 했죠. 이제 그 다음 학교는 이제 숭실대. 자,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숭실대 일단 3등인데 14.33이죠? 근데 지원 인원이 6,793명. 워낙 많은 인원을 뽑기도 하지만, 숭실대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튼 숭실대도 이 인문계열, 그리고 컴퓨터공학 계열로는 서울 안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교. 뭐, 그렇게 되면 숭실대 상당히 인기가 높아요. 저희가 이제 국숭세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국민대보다 숭실대가 훨씬 인기가 높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밑에 보면 국민대가 있죠. 네. 얘네 둘이 같은 라인이란 그쵸. 말이에요. 원래. 국숭. 그쵸. 심지어 수능 최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숭실대가 높아요. 2개 합 4, 2개 합 5. 그런데 국민대는 2개 합 5, 2개 합 6이에요. 물론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도 모집 인원도 비슷한데 지원 인원에서는 그래도 한 1,000명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13대 1이면 매우 높은 숫자긴 하지만 솔직히 숭실대에 비하면 약간 실패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좀 반영된 그쵸. 경쟁률이다. 그러니까 국민대가 좋은 학교인데 아무래도 이 국제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저희가 그쵸. 흔히 얘기하는 삼국대라고 하죠. 삼국대라고 예. 하는 이제 동국대, 뭐 건국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원래는 단국대도 있고, 그쵸. 국민대. 근데 단국대는 이제 좀 지방으로 이전했으니까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니까 왜 이전인지 모르겠어. 서울 안에는 이제 국제 들어가는 학교가 3개.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는 국민대가 아무래도 선호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솔직히 숭실보다 위에 있었던 학교인데 최근에는 국민대가 아무래도 숭실보다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대가 요 자동차 계열로는 정말 유명하긴 한데 요것 빼고는 솔직히 국민대가 이렇게 타이틀에 별로 거는 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숭실대 쓴 애들이 전부 국민대 썼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자, 저는 이제 특이했었던 학교 중 하나가 바로 요 아주대였어요. 요 사이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아주대가 뭐 서울 안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물론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 좀 의아했던 게 인하대가 없네. 요 앞에, 요 앞장에 보면 그러네. 인하대가 없네요. 근데 인하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작년에 참 인하대가 매우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진짜 핵심 거점 대학이죠. 그냥 가깝잖아요. 아, 그냥 지방,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도권 국공립이 있어요. 경기도 국공립이 한경대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대가 그냥 국공립이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중심이에요. 네, 네. 예, 왕이라고 봐야죠, 아주대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부터, 그리고 수도권, 특히 수원, 용인, 화천, 뭐 용인, 뭐 평촌, 요 라인. 어마어마한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도 절반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 요 지역에서 아주대로 완전히 몰려버리는 거죠. 그게 확실하게 보여준 현상. 거기에 수능 최저가 2개 합 5. 그러니까 2개 합 5를 딱 보면 아주대가 본인들의 위치를 우리 서울 중위권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 중위권인데 와라 그냥. 너네 뭐하러 쓸데없는 데 가냐. 235명 뽑는데 무려 3,283명이 지원을 했고 13.97 거의 14대 1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네. 이제 다음은 저는 의외였던 학교. 여대 중에서 이거 딱 보고 되게 의외했던 게 네. 여대예요. 여대인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대를 몇 개를 봤잖아요. 네. 근데 서울여대가 여기에 랭킹 5위에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교과 우수자 전형이었고 보세요. 수능 최저가 2개 합치. 솔직히 저는 이게 되게 컸다고 봐요. 그러네. 2개 합치면 2, 5, 3, 4. 그쵸.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되게 한두 과목은 되게 강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16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한 2 정도 그렇지. 맞춘다 하면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탐구 버리고 국어랑 수학 중에 맞춰도 되는 정도로 좀 여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178명을 모집하는데
2,400명이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 왜냐면 서울여대가 솔직히 여대 중에 그렇게까지 위에 있는 학교는 아니니까. 아무래도 위에 뭐 성신, 뭐 숙명 이런 학교도 있고 같은 라인에 동독이 있잖아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대 쓰는 친구들은 웬만한 콤보로 최소한 여대를 3개에서 4개는 줄줄이 쓴다. 아무래도 저는 거기서는 서울여대도 좀 받아먹은 게 있다. 그러니까 동덕이냐 서울여대냐 그걸 막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었을 거고 저는 최소한 성시에 썼던 애들 중에 일부는 그냥 서울여대까지 동덕여대 서울여대를 안전빵으로 한번 쓰자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면 서울여대 라인이면 이제 국숭세단이 아니라 그 밑에 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럼 광산명가란 말이야. 광운대, 뭐 상명대, 이제 뭐 가톨릭대, 명지대. 그런데 요 학교들이 또 남녀공학에 나름 선호도들이 있으면 여학생들 중에서 일부 이제 조금 이제 머리를 많이 이제 주사위처럼 굴려봤던 친구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면 거기나 여기나. 그렇죠. 왜? 어차피 미팅을 내가 광운대 애들하고 하면 되거든. 굳이 내가 광운대를 갈 필요 없어. 굳이 내가 상명대를 안 다녀도 내 남친이 상명대 그리고 솔직히 서울여대 갔는데 상명대 남자친구 만납니까? 안 만나죠. 건동무슨 만나겠죠.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봤을 때 여학생들 중에서 충분히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도 서울 안에서는 라인 잡기 좋다.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국민대. 근데 국민대는 숭실대와 같은 어떤 상황이다. 다만, 숭실대에 비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낮았다. 저는 뭐 그 정도로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싶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단국대. 단대. 원래는 뭐 단대가 솔직히 이 정도 랭킹에 들어와 줘야죠. 기본적으로 아무리 단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경기도를 이전했다고 하지만, 그렇죠. 예, 소위 얘기하는 국숭세단 아닙니까? 국숭세단? 예, 저희 세대, 지금 이 영상 혹시 보는 아버님, 어머님 세대만 해도 단대가 다 서울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내려왔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대와 함께 거의 양대 산맥입니다. 예, 최소한 저는 단대, 경기대, 아주대, 가천대. 요 4개만큼은 그래도 수도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에서는 빅4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인천은 제외한 겁니다. 인천은 두 학교가 있으니까. 인천은 인천공화국입니다. 그렇죠. 인천은 인천만 저는 얘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단대도 저는 아까 봤던, 요 앞장에서 봤던 요 약간 아주대 하이 버전. 요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2개 합 6이에요. 저는 충분히 단대 정도면 2개 합 6 걸만하다. 단국대가 워낙 학교에는 이제 종합대학으로서 모든 웬만한 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학교 단대가 진짜 경기도로 가서 그렇지 재단부터 시작해서 진짜 빵빵한 학교는 하나죠. 왜 갔는지 진짜 저도 의문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는 저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쟁률을 보시면 이 정도가 나왔을 때는 단대가 죽전 캠퍼스도 있지만 이제 천안 캠퍼스. 그렇죠. 원래 이제 캠퍼스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포함된 거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요 2개 함6은 죽전 캠퍼스에서만 2개 함6을 해요. 천안 캠퍼스는 2개 함6을 아, 그거 달라요? 네, 달라요.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한양대 에리카. 네, 한양대 에리카는 저는 올해는 실패했다. 왜냐면 원래 한양대 에리카 종합전형이 그냥 대폭발하는 학교예요. 거의 우주 폭발 수준으로 올라가는 학교 중 하나가 한양대 에리카인데, 교과전형 치고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땡겼다. 솔직히 얘기하면 한양대 에리카가 단국대보다는 위치상, 학교의 어떤 선호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합쳐봤을 때 훨씬 위에 있는 학교로 봐야죠. 왜냐면 한양대 에리카는 심지어 뭐 일정 아주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과고 특목 최하위권 애들이 마지노선 생각하는 학교가 한양대 에리카예요. 과고 특목고 애들이. 왠지 아세요? 한양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렇죠. 바로 왜냐면 3학년 때 본교로 올라갈 수 있는 TU가 나와. 전까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대 원주 캠퍼스, 고대 뭐 세종 캠퍼스 이런 학교들, 동국대 경주 캠퍼스,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한양대 에리카는 장점이 뭐냐면 올라가는 인원 제한이 없어. 아, 그래요? 대다수 학교들이 TO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교에 애들이 빵꾸가 나야지만 그 인원만큼은 원래 충원하는 건데 얘네는 그 제한이 없어. 우리 요거 그 캠퍼스 있는 학교들 올라갈 수 있는 그거 다음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네, 그거 되게 그러니까. 재밌어요. 네. 왜냐면
그 빵꾸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얘네들 입장에서 내가 2년만 굴려고 참으면 진짜 와신 상담하는 거예요. 얘네들 와신 상담하면 내가 졸업할 때 서울로 간다. 어. 서울에서 졸업한다. 나 한양대 씨나 우리가 진짜 공채야. 나 한양대 공채. 아. 졸업할 때 나 서울에서 나 사진 찍을 거야. 이거를 할 수 있다. 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또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양대 에리카가 되게 전략적인 학교일 수 있고 일반 학생들한테 한양대 에리카 되게 인기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거는 솔직히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저런 기회조차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이제 뭐 지방 어디 캠퍼스 뭐 이런 데를 이제 쓰자면 그것도 걔네가 낮냐? 낮지도 않아. 연대 원주 캠퍼스나 고대 세종은 그래도 2등 후반은 돼야 돼. 최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다. 뭐하다 해서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그런 여지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못 갔어. 하지만 내가 그냥 거기서 끝났어. 한양대 에리카도 끝났다 하더라도 졸업장이 한양대 에리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졸업장이 한양대로만 나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분 세탁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특히 3등급, 4등급 되는 학생들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캠퍼스 어떻게 캠퍼스 전략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한번 나중에 네. 얘기를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 학교는 진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슬픕니다. 진짜 정말 슬펐어요. 진짜 이나대. 이나대. 일단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이나대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에 제가 실망을 금치 않는데 그냥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아. 제가 고등학교를 인하사대 보고 나왔거든요. 먼저 네, 이나대 매일 보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참 정이 많이 가는 학교인데 왜 저렇게 됐는지. 물론 지금도 인천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학이에요. 그럼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수도권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서부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천이 있고 요 밑에 안양, 요 시흥 요쪽 네.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뭐 양천구, 구로구 라인. 그 다음 경기도 부천, 뭐 김포. 그렇죠. 요쪽에서는 인하대가 진짜 중심 학교란 말이에요. 서울이 아니면 아예 메인이니까.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작년에 인하대가 이 교육부에서 실사 여기서 이제 진짜 그 F를 맞으면서 그렇죠. 앞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하대는 이제 5년 동안 학교가 약간의 제재를 받게 돼 있죠. 이제 장학금 혜택도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등급 하향이 있어서 그게 작년에 터졌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소위 얘기하는 수시 원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터졌어요. 거의 7월인가 터졌거든요. 그 데미지가 확실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보여주는 부분. 경쟁률이 10대 1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그 전년도까지 인하대가 종합이다, 뭐 어떤 전형이든 그래도 15대 1에서 거의 2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란 말이에요. 반토막 났네. 거의 반토막 났죠. 작년에는 이제 수능 최저가 2개 하고, 올해도 이제 2개 하고, 올해 걸었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물론 요것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인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는 인하대가 인원을 4명으로 또 해놨었어. 이 멍청한 학교가. 그러니까 요것도 걸려있고, 거기에 학교가 사건 탈락했다라는 것도 걸려있었고, 이게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터졌을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인하대 없어져요? 네, 이런 질문 많이 해. 애들이 자세한 건 모르고. 이제 거기에 인하대가 이제 오늘 그냥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이제 학생들 기준에서 이제 인하대를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한 2등급 중반대 애들이 간다 뭐 이런 그렇죠.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뭐 제 영상 보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네. 종합은 3등급도 갑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제가 봤을 때 가는 등급대가 아마 2등급 중반도 안 될 거예요. 2등급 후. 8, 9. 요 정도, 7, 8, 9 정도가 아마 갈 거고, 종합 전형으로 3등급 초반? 심지어 심하면 학과에 따라 3등급 중반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옛날에 인하대라면 상상도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났고, 이게 앞으로는 몇 년 더 누적되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인천대가 올라온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인천대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다만 올해는 요거보다 무조건 경쟁률이 올라간다. 왜? 일단 인원이 없다라는 데서 부담 많이 줄어요.
그리고 그래도 인하대가 워낙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지와 재단이 탄탄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뭐 무시할 수 없다. 그렇죠. 쭉 유지해서 갈 거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는 확실히 경쟁이 높아질 건데 과연 그만큼 입시 결과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입시 결과가 상승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서 요 정도. 자, 다음 학교는 이제 우리가 좀 봤을 때 좀 재밌어 보이는 학교 중 하나가 세종대하고 성신여대. 여기는 두 개를 세트로 묶을게요. 왜냐면 교과 100, 교과 90 거의 비슷해요. 근데 최저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신여대보다 밑에 있는 학교가 서울여대였잖아요. 그렇죠. 서울여대가 수능 최저도가 두 개 합 7이었어요. 그러면 성신여대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신여대가 훨씬 위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왜 성신여대는 이거밖에 못 건졌냐? 251명 중에서 180, 93명으로 경쟁률이 7대1밖에 안 나왔고 세종대도 마찬가지. 한 8대1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얘네가 왜 이게 나왔을까? 저는 이 세종대하고 성신여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성신여대를 쓰는 친구들이 최저 인원이 없잖아요. 최저 인원이 없으면 누구나 다 쓸 거라 생각했는데 누구나 다 쓸 거에 지금 합 6, 7이야. 그 얘기를 잘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와 성신여대의 포지션은 우리가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얘네들보다 훨씬 위에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한 단계 위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어때? 훨씬 후에. 그러면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내신이 겁나 높다. 그러니까 어설픈 내신으로 여기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얘네가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최저가 높았으면 저는 충분히 애네들 오히려 더 많이, 왜냐면 요거보다 높이 있는 최저가 여기보다 높이 있는 두 개 합 오면은 세종대 성신여대 위에 있는 건국대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 라인이에요. 건동홍송 라인이란 말이야. 아니면 경희대가 두 개가 뭔데? 내가 두 개가 뭐를 맞출 수 있는 앤데 왜 여기를 쓰겠어? 경희대 쓰지. 그치. 인하대나 여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알고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내신이 낮은 애들이 쓴 거야. 그런데 세종대 성신이 애매한 거야. 낮아서 쓰면 무조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교과 100이야. 교과 90이야. 인하대보다 내신 높지 않냐? 애매하냐? 그렇지. 그러면 그런데 건대보단 낮고 인하대보다는 높아.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여기는 딱 요런 기준이에요. 건대보다는 낮을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국숭세단이니까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인지도로는 숭실대가 1번이고 솔직히 저는 국민대가 2번이고 세종대가 3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대를 쓸 거면 차라리 나 두 개 하고 5 맞추기 위해서 국민대 숭실대 쓰는 게 낫다. 어차피 입시 결과 비슷할 거니까 굳이 세종대 안 쓴다. 이런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성신여대도 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밖에 안 쓰다 보니까 여학생들 중에 수능 최저에 얼마만큼 자신이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컸을 거다. 그러면 올해도 얘네는 요 정도의 허점이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입시 결과를 봐야 되지만 입시 결과 기준을 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까지 높을 거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근데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닌가. 우선은 좀 그렇게 보여지고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2등급 후반이면 그냥 한번 써라. 왜냐면 2등급 후반 애들이 두 개 합 6, 7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원래 두 개 합, 그러니까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후도 한번 써볼만 하지 않겠냐. 왜냐면 성신여대를 쓴다라는 건 여학교만 조금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성신여대 쓴다는 건 일단 숙대하고 이대는 다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 쓰고 세 번째로. 그럼요. 그러니까 이대 쓰는 애들이 숙대까지 무조건 쓰잖아요. 네. 숙대를 원래 맞춰서 쓰는 애들이 이대를 상향 쓰고 성신 쓰고 거기에 제가 보는 게 서울 아니면 동도까지 쓰는 거예요. 최소한 내장은 여학교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패키지잖아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성신여대를 쓰는 집단들을 보면 이 정도밖에 인원이 안 나왔다. 그러면 저는 좀 상향인 애들이 썼거나 아니면 최저 컷 때문에 애들이 대거 밑에 있는 애들이 원래 써야 되는데 안 썼다. 그럼 걔네들이 어디로 도망갔냐? 제가 볼 때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냥 안전빵으로 썼다.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최저도 없고요. 뭐 수능 최저도 없고 7천 인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소위 얘기하는 그냥 지원만 하면 된다. 요 학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학교가 가천대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천대. 왜냐면 가천대가 356명인데 3,486명 모집을 했잖아요. 거의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맞췄어요. 근데 가천대가 원래 종합전형으로 대박인 학교예요. 종합전형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는 학교인데 가천대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닌데도 진짜 이 입학 전형을 진짜 잘 짜는 학교. 종합 전형을 봐도 그렇고 와 기가 막히게 가천대에서 이거 입학 전형 짜는 사람 연봉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진짜 보너스 엄청 줘야 돼요. 진짜. 저는 서울에 있는 몇몇 학교 있죠. 요 앞에 봤던 세자 학교 뭐 이런 학교 빨리 그 전형 만들고 있는 분 자르고 가천대 이미 스카우트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가천대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 입학처에서 그분들이 이 본인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니즈를 진짜 정확히 알아요. 아 이런 걸 좋아한다. 학생들이 요거면 가천대 써볼 만하다. 그러니까 가천대의 교과 전형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면접을 50%로. 네.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왔냐? 올해 입시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컨설팅한 친구 중에 가천대 지역 균형 전형을 썼던 애 중에 4.8까지 썼던 애가 있었어요. 제가 쓰지 말자고 했는데 진짜 무조건 쓴다. 4등급인데도 그러니까 4등급인데도 쓴다. 최종 결과는? 아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죠. 탁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3등급 대에서는 다수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 생각보다 학생들의 니즈.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이 어떤 거 많이 그러니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이걸 일반 역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학교예요. 저것도 어떻게 보면 미끼인데. 근데 미끼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아. 이건 미끼가 아니야.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이런 거죠. 3등급 초하고 3등급 후에 역전이 가능한 게 면접이 50%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 후 내가 붙었네 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가천대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은 거는 저는 이것도 있어요. 얘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내신 좋은 애 뽑아봤자 다 나가. 도망간다. 왜 굳이 그 애 뽑아가지고 우리 한 학기밖에 돈을 못 벌어. 데리고 있으면 4년 내내 돈을 벌 수 있는 애들. 우리 학교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 있잖아. 3중, 3후, 4초. 충성을 다하는 애들. 얘네들은 재수도 안 해. 그렇죠. 반수 이런 것도 안 해. 얘네들은 그냥 온리 가천대야. 그런 애들 보면 실제로 가천대 작년 가천대 종합전형에서 2등급 급초인 애들이 대거 탈락했어요. 아예 뽑질 않았어요. 1차에서 다 잘라버렸어요. 본인들이 종합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2후 3초가 좋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1차에서 해봤자 어차피 위에 있는 학교로 도망간 애들은 아예 애초에 그냥 접근 불가시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가천대를 밑에 있는 애들 입장에서는 희망이라 생각하고 쓸 수밖에 없어. 야 가천대는 나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그게 저는 충분히 작용했다 보고. 네. 그 다음은 광운대. 광운대는 저는 그냥 적정하다. 왜냐면 학교가 2020 유명한데 학교 너무 작고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그렇게 강원대가 아주 선호도가 높지 않아요. 몇몇 특정 그 공학계열 학과들 빼면. 근데 그에 비하면 한 9대1 정도의 경력을 나왔거든요. 1789명. 근데 종합전형에서도 한 10대1, 한 12, 3대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수준. 그냥 광운대는 그냥 쏘쏘했다. 이제 그 다음 학교가 이제 강남대. 근데 강남대는 용인에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거점대학입니다. 용인, 인천 지역에서는 강남대, 용인대가 원래 되게 전형적인 거점 대학들이에요. 그 지역 라인에서는. 근데 그 지역에서 기준했을 때 한 7대1 정도면 뭐 그냥 저는 적정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울 북부 지역이죠.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지역이죠. 의정부의 왕이 누구냐? 대진대. 네, 의정부의 왕이 대진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들인데 아니 들어는 봤지만 뭐
뭐야? 하는 학교죠. 그쵸. 인천에서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아, 그래서 진짜 안 가는 학교인데, 또 그 지역하고 서울 북부, 서울에서는 노원, 강북 지역에서는 대진대가 지하철 타면 의정부역 빡 해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대진대가 56명 모집을 하는데 348명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죠. 6대1 정도면 뭐 대진대 쏘쏘했다. 아, 저는 굉장히 그냥 작년은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막아꼈다. 이게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얘기했을 때 경쟁률로만 보면 뭐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지? 참 인천대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까요? 인천대가 낮은 되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인천대는 원래 지역균형 전형 이전에도 교과 전형이 있었어요. 근데 인천대 교과 전형 등급컷이 되게 높습니다. 아, 등급컷이? 왜냐면 말씀드리잖아요. 서울하고 이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 교과 전형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그 전 2021년까지는 없었어요. 거의 2021 입시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천대도 솔직히 안 만들고 싶었을 거야. 근데 만든 이유가 뭐? 국공립이거든. 그쵸. 그냥 만들어야지. 국공립이면 어떤 옵션이든. 근데 인천대가 일반 교과 전형이 원래는 최저가 작용되는 교과 전형이에요. 근데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친구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형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는다. 그냥 입시 결과 딱 보고 교과 전형이래.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봤는데 경영학과. 야! 2등급 급초야! 인천대 따위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럼 나 이거 지역교육이 못 쓰네? 안 쓴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왜 그게 걸려있고 왜 등급컷이 있느냐? 심지어 수능 최저까지 걸려있어. 접근 자체를 많이 안 했어 원래. 그래서 원래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는 신경 안 쓴 거지. 그러니까 기존 그 데이터만을 보고 인천대를 쓰기에는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인천대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서울 애들한테 듣보잡 대학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에서나 인천대 그쵸? 아니면 국공립이라고 해서 쳐주는 거지. 솔직히 서울에 있는 애들도 인천대 쓰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잘 안 씁니다. 네. 홍보를 내가 이렇게 해. 인천대 컨설팅 할 때 내가 이렇게 해. 송도에 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천대 얘기하는데 뭐 국공립이다, 뭐 등록금이 싸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기다 한마디 합니다. 슈즈 알지? 송도에 있어. 송도. 그거 한마디만 설명합니다. 그거잖아요. 옆에 연대 있다. 그렇죠. 거기잖아요. 네. 뉴욕 주립대라고 들어봤니? 그런 게 아무튼 있는 학교야.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그런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참 인천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주력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생들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진짜 메리트 있는 대학 중 하나거든요.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학부모, 우리 최강학원, 우리 최강크루 여러분들 노려볼 만하다. 노려라. 이런 학교 노리는 겁니다. 그런 노리고 것 같아요. 뭐한다? 반수하면 됩니다. 그렇죠. 노리고 재수하시면 돼. 아니 재수를 해도 학교 등록금 내고 재수를 하면 싼 좀 거 가야지. 싼 데다가 해놓고 재수를 해야지. 왜 굳이 비싼 데 돈 내고 재수를 해? 그쵸. 아무 의미가 없잖아. 3분의 1이면 되는데. 최소한 절 반값이잖아. 그 돈으로 학원을 끊어도 몇 개 더 끊는데. 그걸로 우리가 어디를 간다? 대성, 강남 대성, 그렇죠. 러셀 네. 비싼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대 너무 무시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인천대를 전략적 학교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2등급 대 친구들 그리고 3등급 대 친구들에게 조금 적극적 권장. 솔직히 4등급은 안 돼요. 인천대도 그 정도까지는 지네들도 허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한 2등급 되면은 인천대 충분히 쓸만하다. 다만 이렇게 경쟁률이 낮다라는 거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허수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쓸 사람, 즉 갈 사람만 진짜 갈 사람들이 쓴 거고 비슷비슷한 수준이라서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치열하다. 요렇게 좀 보시면 좋고 이제 그 다음 학교가 명지대. 명지대는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는 이제 서울 캠퍼스를 중심. 명지대는 이제 서울 캠퍼스하고 이제 용인 캠퍼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문계는 대박 났어요. 원래 서울이 원래 인기가 높잖아요. 그쵸. 근데 명지대 용인 캠퍼스가 우리 자연계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반반의 약간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64대 1. 그리고 마지막 학교가 덕성. 이제 덕성여대. 덕성여대는 여대 중에서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학교.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정도가 원래 종합전형 뭐 이렇게 노려서 가기 때문에 교과 추천에서는 2등급 후반 정도 언저리에서 뭐 마무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무래도 미적용이니까 아마 3등급 초반 애들도 그냥 한 번씩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있던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 정도 쓰는 애들들은 덕성여대를 뭐 쓸 수밖에 없죠. 구조상. 그러니까 패키지처럼. 그렇죠. 뭐 그 정도인데 워낙 뽑는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5대1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학교장 추천에서 맨 마지막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른 일발 역전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얘네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진검승부인 거예요. 네, 본인들끼리 진검승부하는 거죠. 그 등급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걸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도 지금 약간 비웃음 섞인 지금 멘트로 약간 무시하시는데 저는 작년에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간절하죠. 간절한 건데 오히려 얘네가 되게 냉정해요. 제가 그냥 쓰자고 하잖아요. 안 써요. 계산을 다 따져봐요. 선생님 제가 만약에 명지대를 쓰면 명지대하고 비슷한 라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인천대 그냥 예를 들면 인천대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쓸게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둘 다 쓰게 하나만 쓸게요. 왜?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하고 조건이 똑같으면 얘가 붙으면 다 붙는 거고 그렇지. 얘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오히려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거 원래 내가 쳐주는 멘트.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 훨씬 냉정해. 어디가 냉정하지가 않냐? 얘네가 제일 안 냉정해. 얘네가 대충 등급대가 어디 얘네가 희망이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만 할게요. 요거를 딱 총평을 하면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요 딱 두 가지 부류예요. 완전히 이거를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쓴다. 예, 무조건 위에 있는 학교에서 쓰는 건데 아니면 무조건 이거를 상향으로 해서 그냥 노리고 쓰는 거예요. 왜? 대다수가 체조가 있으니까 이 체조로 승부를 보겠다. 이게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반대로 이 두 번째 있는 학교 여기는 이제 혼돈의 이제 카오스 같은 지역인데 얘네들은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를 딱 보시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지원해야 되는 집단들이 눈에 보여요. 한 2등급 중. 근데 걔네들이 되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 등급으로 여기 가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선호하려는 그 2등급 중인 애들이 여기를 선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빵꾸가 많이 나고 여기가 경쟁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주로 여기를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은 하향이다. 안정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거를 못 맞추니까. 이걸 못 맞추고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네는 되게 냉정하다. 이제 요런 부분들이 있다. 오늘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원이 없으면 그냥 막 써서 엄청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학교들의 어떤 선호도, 그 네임밸류에 따라서, 지역적 거리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도 좀 복잡한 변수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딱 한 개의 전형만 갖고도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종합전형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소장님 얘기 쭉 들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자 전년도 경쟁률만 보고 지원하지 마라. 네. 우선은 첫 번째 전년도 자료는 참고예요. 요거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참고인데 뭘 참고하는 거냐? 그 입시 결과를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는데 입시 결과보다 무조건 내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기준점을. 그러니까 되게 입시 결과가 되게 50% 컷 아니면 뭐 70% 컷 그렇죠. 아니면 이제 마지막 컷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픈을 해요. 뭐 최초 컷 오픈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70% 컷부터는 무조건 내 내신이 이거보다 무조건 다 좋아야 된다. 무조건 좋아야 돼. 이거보다 무조건 좋아야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다. 왜냐면 요 70% 미만 컷을 왜 안 보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게 컷이라고 하는 걸 오픈해서 보여주면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정답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애를 보여줘야 돼. 문 닫은 애들. 그래, 문 닫은 애들을 보이는데 왜 문 닫은 애들 안 보여주고 굳이 70%라는 컷을 보여주냐면 대다수 대학교들이 요 밑이 다 추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추합이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성적의 변동이 되게 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보여주면 학교에 그 네임밸류가 그것도 그건데 참고 자료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혼란이 더 오는 거야. 예를 들어 70% 컷이 한 2.7이야. 그러면 애들은 2.7이 70% 컷을 생각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면 3.0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요 컷을 이제 기준에서 잡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100% 컷까지 막 따져보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 컷에 2.8로 잘리는 경우가 있어. 뭐예요? 추합도 아예 안 돈 거야. 아. 쫙 줄 서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선호도와 위치상 되게 상형 지역밖에 할 수 없는 학교. 그러네. 대표적인 거 가천대 이런데 거기는 추합이 돌아도 이게 많이 안 돌아. 도니까. 왜냐면 쓰는 집단들이 거기서 거기거든. 그거 아니면 아예 4등급 때까지 떨어지는. 그건 학교 위신이 너무 도시 전설 같아. 그치. 그러니까 몇몇 과에서 진짜 빵껏 넘어요. 막 뭐 이 추합 자리가 100명이 넘어가는 거야. 300번, 400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컷을 보여줄 수가 없죠. 요런 것들이 있어서 요 부분에서는 첫 번째 좀 참고는 항상 내가 이 참고하는 성적보단 좋아야 된다.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는 요거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새로 바뀐 입시 2년 차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올해네. 그래서 너무 기존 데이터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전형이 어떻게 오픈되냐도 중요하지만 그 입시 전형에서 요구하는 어떤 등급에 반영하냐, 어떤 집단이 들어오냐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내 아이가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좋은 학교를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최소한 저는 5년치 이상의 데이터들이 쌓여 있을 때 대학도 확실하게 지를 수 있는 거고요. 전형들을.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도 5년 이상 우리가 그 학교를 애들을 쭉 보내면 그 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너 종합전형 쓰면 붙어.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일반고에서 3학년 애들한테 쓸 때 자꾸 종합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프로그램으로만 합격했던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갔어. 근데 그 전년에 또 못 갔어. 그리고 그 전전년에 갔어. 이래버리면 5개년치 데이터가 아니라 알고 보면 2개년치 데이터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는 선생도 지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안전빵이 뭐야? 교과. 확실히 교과 전형 했었던 성적이면 무조건 종합 전형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성적이니까 너 이거면 네가 서류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이 붙을 것 같아.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되게 명문고 입시 성적이 되게 좋은 학교들은 이런 프로그램 잘 안 돌려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돌려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면 진짜 명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차이들이 있다. 뭐 오늘은 좀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 이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학교들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잖아.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음 주도 혹시 이런 거 하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떨까? 전략? 나쁘지 어떤 않죠. 친구 어떻게 좀 지원하는 게 좋냐?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좀 그거를 한번 하고 네. 그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는 종합전형을 하려고 했는데 종합전형은 솔직히 좀 입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종합전형만큼은 입시 결과 없이 경쟁력 갖고 얘기하는 건 그쵸.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에 저희가 학교장 추천에 대한 어떤 가이드, 어떤 식으로 좀 가이드를 짜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네.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그러시죠. 다시 한번 네. 또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김 소장이었습니다. 네, 한원장이었고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